자, 최순실, 차은택도 몰랐고, 죄송합니다. 우병우, 최순실도 몰랐고, 차은택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어떤 것인지 그 맥락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의 답변 가운데, 자, 내가 어떻게 발탁됐는지,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 아셨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그럼 어떻게 몰랐습니다. 민정비서관으로 발탁이 되셨어요?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비서관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병우 그 당시에 민정비서관으로 김기춘 실장께서 그때 스카우트 하신 겁니까? 민정비서관 들어올 때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지명을 하고 예. 한번 의사 확인하라 해서 제가 대면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 차은택 이렇게 골프를 치신 적이 있는데 결국은 최순실 백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병우 그런 사실은 전 전혀 몰랐습니다. 대통령의 네, 지시가 있었다. 네.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언론에서 봤습니다. 증인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하게 한 것이 증인의 장모가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한 거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언했는데도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인의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 서열 1, 2, 3위 언급하는 거 그 자료에 나오는데도 못 봤습니까? 그런 자료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참 전, 2년 반쯤 전에 있었던 일이겠습니다만, 권력 서열 1, 2, 3위를 쭉 얘기한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왔음에도 우병우 민정비서관, 나중에 수석이 됐지만, 최순실을 몰랐다고 얘기하네요.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의혹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더욱더 답답한 상황인데요.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행정관이 그런 자료를 작성할 정도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지고 또한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한데 안 했다고 하니 참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우병우 당시 그 민정비서관 시절에 수석되기 전에요. 비서관 시절에도 이제 광주지검에 전화를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그 행위람으로써 적극적으로 이제 그 직무 권한에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행위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정수석 비서관 입장에서 그런 지위에서 이러한 문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다, 조사하지 않았다. 과연 그게 어느 정도로 믿을 만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청문위원이었다면 네. 정윤의 문건이 보도가 됐잖아요. 서울일보에. 그러면 바로 대통령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럼 민정수석이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을 거예요. 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네. 대통령 혹시 대통령께서도 이걸 아셔야 될 텐데 대통령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대통령의 의사를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청문위원들은 네. 그때 그 시계열별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당신이 네. 자초지종을 한번 해봐라. 네. 첫날부터 매듭 지어질 때까지. 네. 근데 오늘은 단답으로 자꾸 물어버리니까 아니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검찰이 알아서 한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묻는 것 자체가 좀 매우 부실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2014년 초에 이런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자,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이고 대통령은 3위밖에 안 된다. 물론 이제 사실관계는 나중 얘기입니다만 김기춘, 민정수석, 조응천, 박관천 화면에 보셨던 이 박관천 경정 중심으로 작성한 보고서거든요. 그런데 조금 잠시 후에 몇 달 뒤에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말에는 문건 유출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당시 있었던 이 보고서 내용을 파악하고 읽어보고 알아봐야 되는 건 너무 기본 같은데 그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안 했다는 게 오늘 얘기죠.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런 보고서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부인을 한 것인데요. 네. 누가 봐도 민정수석이라면은 국가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알았어야 되는데 최순실이라는 인물부터 나는 모른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을 아는 순간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명백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했어야 했고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최순실을 안다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안다고 말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약한 고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장에서 의원들이 집요하게 최순실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당신은 대통령을 모르고 김기춘 실장도 당신을 몰랐는데 당신 쟁모백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라는 데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갔었으면 이런 궁금증이 좀 풀리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발언 하나는 나는 최순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몰랐느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이렇게 등장하면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감찰을 하든지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을 했는데 거기서 그 문건이 쭉 유출이 돼가지고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하기 전에요.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찌라시라는 가이드라인을 대통령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알고도 1위 권력 순위 1위 최순실 이거를 감찰을 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아주 무능한 민정수석이죠. 아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허위 문건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실이라고 막 다시 조사를 했다는 건 좀. 예. 그러니까 허위 문건이라는데 그걸 사실인 걸로 다시 조사가 아니라 이 허위라는 문건이지만 그 안에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대통령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럼 그 쓴 사람 불러다가 도대체 당신이 뭘 듣고 뭘 봤길래 이런 걸 썼느냐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임무고 우리가 네. 민정수석실을 생각하면 그게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친인척 비리 그다음에 뭐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민정수석실이 할 일인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이 검찰이 허위다라고 결론을 냈다고 해서 내가 안 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문제는요. 이 우수석이 계속 그렇다. 나는 안 했다. 그게 허위라는데 뭐하러 하느냐라고 하고 의원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라고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거기서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미흡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박관천 경정이 이제 조선일보와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세다는 거를 조응천 비서관과 박광천 경정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권력 순위가 1, 2, 3위가 누군지를 적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네. 당시에 조응천 비서관이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건드린 것 같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갖고만 있고 보고를 하지 말자. 자, 우리 사고 내지 말고 조용히 있자. 이런 취지로 말했다라고 박관천 전 행정관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조응천 당시 같은 민정수석실 안에 있습니다. 네. 공직기강 비서관이고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에요. 같은 민정수석실 안에 있는데 네. 조응천 비서관은 이미 영린을 건드렸다고 판단한 거예요. 네. 왜냐? 청와대 핵심에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잘못 손댔구나 생각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같은 방에 있는데 모른다. 네. 그리고 유능한 검사는 조금만 단서만 하나 있어도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건 자체 내용이 큰 틀에서 좀 틀렸다 치더라도 네. 한두 개가 사실에 부합하거나 이거 이상하다고 그 실마리를 잡으면 네. 파고 들어가서 제대로 수사하는 건 검사의 기본이에요. 네. 아마 민정비서관 우병우 씨도 파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조응천 비서관이 이거 영린 건드렸는데 네. 이거 우병우 비서관 생각했겠죠. 왜? 김기춘 실장이 계셨고 그 네. 위에 대통령이 계셨으니까. 네. 그래서 덮은 거고 또 이걸 찌라시로 만들어서 문건 유출로 초점을 돌린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이 네. 우병우 비서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석으로 승진했다는 거니까 네. 이거를 그러니까 의원들이 물을 때 단답형으로 너 최순실 아느냐? 네. 모릅니다 하면 끝나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당신이 그러면 직접 이야기해봐라. 그때 상황에 당신은 어떤 일을 했느냐?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네. 이런 걸 계속 물어보면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예스냐 노냐 이 정도만 묻는 수준이었어요. 네. 또 한 가지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의 답변을 보면은요 검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그 세계일보에 보도됐던 문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검찰의 핑계를 댑니다.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우리가 왜 들여다봅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검찰에서 해경을 압수수색하러 갈 때 검찰의 정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왜 거기에다 대고 왈가왈부를 합니까? 검찰에서 하게 놔뒀어야지. 이런 점도 추궁이 들어갔었으면
우병우 전 수석의 답변이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최순실 몰랐다? 또 하나, 차은택도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차은택은 우병우 수석의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난 괜찮다고 말했다는 거거든요. 역시 이 장면도 오늘 청문회에서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윤의 문건 사건 당시에 들었다고 아까 증언을 알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위험 인물이라는 거는 언제 알았습니까? 2016에서 와서? 정확히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 2013년에 증인이 장모님과 최순실과 같이 수회 골프를 치면서 회동했다라는 것을 제가 증거를 해서 이제 특검에 넘길 겁니다. 2014년 5월에 청와대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최순실이 차은택을 데리고 장모님하고 기흥 가서 골프를 칩니다. 한 달 뒤에. 그러면서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고 해요. 차은택 씨 진술도 주장도 봤는데요. 차은택 씨조차도 저희 장모님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뒤 골프는 봐주고 잘 모르시겠죠, 두 분은. 두 상대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차은택 같은 그런 친구들을 장모님이 노승일 증인. 이 우병우 증인이 정말 최순실을 모를까요? 진실은 국민이 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아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해 보시죠. 차은택도 모르신답니다.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얘기하십시오. 여기서만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박수영 기자, 저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저건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노승일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고영태 씨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영태 씨가 사실은 이 얘기를 내가 전에 들었는데 이 차은택 씨가 자신의 뭐 법적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우수석이 추천을 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파장이 너무 우수석이 지금 차은택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면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하면 파장이 너무 커질 것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직의 고위 대검에 고위직에 계신 분 실명을 밝혔죠. 네. 그래서 우수석은 뭐 대질해도 좋다 이렇게 됐는데 정말 저게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문제죠. 게다가 우수석은 명백히 위중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고영태 씨도 뭐 지금 지난번에 청문회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저는 적절히 거짓말을 꽤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영태 씨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 문제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검에 계신 그분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 있었던 것 중에 우병우 수석이 여러 가지 부인했습니다. 나 최순실 모른다. 두 번째, 나 차은택 모른다. 또 하나를 꼽자면은 우리 장모 최순실 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근데 기흥 CC라는 장모 소유의 골프장에서 이런 분들이 골프를 쳤다는 것이 계속 일관되게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몇 차례 거론이 됐던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제 그런 장면이라든가 사진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련자들의 진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네 사람이 모여서 골프를 쳤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김강자 대표와 골프를 쳤다. 이런 주장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나 뭐 완벽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니, 골프 안 친 거 어떻게 압니까? 물었더니 우병우 수석이 그랬거든요. 내가 우리 장모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순실 씨와 기흥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친 적 없다고 말해주더라. 누구의 전원도 아니라 직접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오늘 국정조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진 의원이 음성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기흥 CC 컨트리 클럽 골프장 종업원의 음성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소개합니다. 자, 우병우 증인. 김기춘 실장이 이제 증인께 이렇게 대통령이 뜻이니까 한번 면담해봐라 해서 지금 면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께 우병우 증인을 소개하거나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최순실 씨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순실과 오늘과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어. 부자자 회장이. 그래서 최순실이가 나는 여기 기억만 하면 소풍 오는 기분이 소풍 들어갔어. 이거 성명 그거야. 그 병원 부인인가 봐. 김영재 소녀니까 부자가 업체는 사장이거든. 이 최순실은 이영희로 왔거든. 컴퓨터에 인형사태 이름을 딴 이름을 내니까 그 최순실 이름이 이영희로 들어가는데 수동가 이 최순실 거 다 맞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흥시 시에 있는 여러 명들을 저희가 접촉해서 음성을 녹음을 했고 녹음한 내용 중에 핵심 부분을 지금 틀어드린 겁니다. 자, 저에게 지금 이제 김경진 의원이 공개한 녹음대로라면 최순실 씨가 우병우 수석의 장모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 자주 갔다, 첫째. 그런데 남의 이름으로 골프를 쳤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는다. 그런데 그 남의 이름은 이영희란 이름이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일단 그 매우 증언이 좀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최순실 씨가 이미 김장자 네. 우병우 씨 장모님하고 잘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꽤 있고 또 네. 이화여대와 어떤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은 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확인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죠. 네. 예, 이 오늘 그 발언 중에도 보면은요. 네. 최순실 씨가 여기 기흥만 오면 소풍 오는 기분이 들어라고 말한 대목은 네. 뭐 지어내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네. 우병우 오늘 그 증언대에 서가지고 앉아서 하는 이야기는 변조된 목소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어떤 그 실명을 이야기해봐라 이런 투로 반박을 했지만 네. 뭐 그 기흥 컨트리 클럽에서 근무하는 전현직 근무자 중에 한 명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원을 감춰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김경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이 진짜 이 변조된 목소리니까 나는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성의 있는 대답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골프장에는 장모가 갔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나 같이 쳤는지는 아직 완전히 100%가 증거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차은택 씨는 내가 이렇게 같이 쳤다 한 그룹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게 고리가 좀 돼서 더 이상 만약에 진실을 덮는 거짓말이 있었다면 더 이상 안 되는 장면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한 상황 같습니다만 어쨌건 우리 장모한테 내가 직접 물었더니 골프 절대로 친 적이 없다더라 하는 말은 조금 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청문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진행될 건데 아침 10시에 시작된 장면 제가 쭉 보니까 글쎄요, 국회의원들이 많이 싸웠습니다. 특히 우병우 수석을 앞에 놓고 의원들끼리 많이 치고받았는데 그 장면 보고 우병우 수석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그 다툼의 장면 영상으로 역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참고인이에요? 아무런 합의도 없이 지금 우병우 증인하고 지금 조혁 증인하고 양쪽에다가 지금 정동춘, 노승일, 박한영 그렇게 앉혀놓고 완전히 우병우 청문을 물타기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 이완영 간사 지금 간사도 아니지만 탈당하면 뭐합니까 이건? 같은 속인데. 왜 지금 잘못된 것이 바꾸면 되잖아. 어디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 노승일 우리 박한영 두 분은 계속 같은 정동춘 증인도. 위원장이 좌석 조정할 때까지는 그대로 앉으세요. 우병우 정인과 조육 정인은 전면에 앉고 자, 세 분은 좌석대 좀 다시 좋습니다. 동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 임시회 제10차 박근혜 정부의 들어준 적이 없어요. 나오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게 나온 소리 그냥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채택시키고 나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 하십니까? 김경진 회장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야기하지 마세요. 본인에게 그렇게 하세요. 이게
전선이 너무 여러 가지로 섞였는데 하여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 싸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원래 청문회가 10시에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싸우고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싸우고 또 민주당과 비박계 의원들이 싸우면서 이 청문회가 무려 1시간가량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있었던 거는요. 5명이 나왔는데 증인 2명과 참고인 3명이 같은 줄에 앉은 게 문제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박범계 의원 쪽에서는 이 증인에게 화면이 집중되게 돼야 되는데 네. 왜 우병우 전 수석의 양 옆에 참고인들을 앉혀서 그저 5명 중에 1명으로 비추게 했느냐. 중요한 사람이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나머지들은 뒷줄로 물러앉아라. 이런 항의를 한 겁니다. 원래 애당초 이렇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위증과 관련된 새누리당의 위증 교사와 관련된 이 참고인들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래 참고인을 채택하는 회의에 민주당이 불참한테 한 채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들어간 상태에서 채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참고인들은 따로 날짜를 잡아서 해야지 오늘 이렇게 오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청문회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런 경우는 청문회 열리기 전에 생중계하기 전에 위원장하고 간사들이 만나서 조용히 조율하면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굳이 카메라 앞에서 호통치는 모습, 큰소리 치는 모습, 본인은 그 귀중한 시간을 좀 뺏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지역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는데 조용히 처리할 일도 소리치고 또 같은 국회의원끼리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봐주는 거냐. 새누리당 탈당했더니 결국은 한통속이네. 이렇게 비아냥을 하면서 하는 말들. 정말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저는 국민의 불신을 받는다고 보고 국회의원들 보면요. 남들에게는 추상같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는 너무나 관대해요. 이게 전형적인 소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의원들도 제가 보기엔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그 국정조사 관련된 내용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밤까지 계속 이어지는 모습, 오늘 소개드리지 못한 부분은 내일 또 정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세월호 그 당일의 그 순간 간호장교 얘기를 조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